오랜만에 서울 미쉐린 가이드 원스타 미토호를 다녀왔습니다. 아마 마지막 방문이 8월 중순 사이였고 전에 방문한 컨텐츠도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 컨텐츠도 마찬가지였지만 영상 촬영이 불가한 곳이어서 사진으로만 이루어진 컨텐츠이고, 그래서 도착 후 미리 카메라를 조정하려고 찍어보고 있는데 센서에 스크래치가 났는지 계속 플리커 현상이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모바일로 촬영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본 예약은 11월 초순 예약이었는데 김보미 셰프님이 최근 건강이 조금 안 좋으셔서 한 달 반 정도 모든 예약을 뒤로 미루고 휴업을 하셨었습니다. 오픈 이후로 거의 쉬는 날 없이 달려오신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 사이에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신기할 정도긴 하죠. 그렇게 조정되어 12월로 예약이 바뀌게 되어서 연말 모임을 할 다른 부부와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미토호는 늘 비슷하게 식사가 나오는 맥락이 있습니다. 처음엔 제철 야채나 해산물로 계절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산뜻한 식사가 나온 뒤 모나카가 나옵니다. 중간에 모나카가 없어지고 면 요리가 대체했던 적도 있긴 했었고, 그 이후 사시미가 나오고 쌈 같은 마리류가 나온 뒤 술과 먹기 좋은 핫슨이 등장합니다. 그러고 나면 계절에 따라 한두 가지 숯불에 구운 생선류가 나오고 솥밥 그리고 디저트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번에 권 셰프님 부모님이 지어주신 햅쌀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 식사 구성 코스 변경을 주셨고, 대략 이렇게 한 달 정도 서비스를 하실 거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크게 핫슨 파트가 없어지고 그 부분을 햅쌀 자체의 매력을 더 강조하기 위해 반찬처럼 같이 어우러지게 구성을 해주셨고요. 보통 무침류나 기타 소스류를 사이드에만 내주던 사시미도 구성을 조금 달리 해주셨습니다. 미토호 콜키지는 750ml 기준 한 팀 한 병만 반입이 가능하며, 저희도 도멘 생피에르의 샤또 흐나흐 쥐라 지역의 화이트 와인을 한 병 갖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셨던 1년 조금 더 전에 잠식기에 있었던지라 한동안 마시지 않고 갖고 있다가 오랜만에 컨디션이 궁금해서 반신반의하며 갖고 왔는데, 다행히 기분 좋은 산미와 여린 피트감 그리고 흰 꽃과 노란 배의 뉘앙스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일행이 조금 늦게 와서 그 앞에 마실 샴페인을 주문할까 아니면 계속 비슷하게 마시기 위해 화이트를 주문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연말이고 한데 앞에 뽀글이 하나는 마시자라고 해서 샴페인 실비모로의 크레아투 데모시앙을 주문했습니다. 대부분 가이세키 집들은 한 타임에 동시에 시작하는 곳들이 많으니 적어도 10분 정도는 제시한 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시면 좋습니다. 기분 좋게 샴페인과 함께 시작한 첫 번째 음식은 북방조개였습니다. 이꾸라와 살짝 데친 브로콜리니 등을 노른자와 버무려서 먹는데 확실히 겨울이 왔음을 느낄 수 있는 요소들로 꽉 채워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다른 계절처럼 산뜻한 느낌은 아니지만 오독한 식감들과 입 안에 꽉 차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따뜻한 기운을 느끼기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준비된 디쉬는 닭간 빠떼를 채운 모나카입니다. 피스타치오와 이번엔 특이하게 오독한 식감이 있어서 그전처럼 핑크페퍼가 들어간 건가 싶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니 이구리가쿠라는 훈연 단무지를 넣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그전의 모나카보다 조금 더 다채롭게 느껴져서 좋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추운 겨울을 위해 따스한 국물 요리 스이모노가 준비됩니다. 처음엔 은박으로 오븐에서 스팀으로 돌린 게 나와서 자왕무시인가 싶었는데 안에 특이하게 배추 뿌리와 함께 따로 구워서 넣은 옥돔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배추 뿌리라고 설명을 주셔서 우리가 아는 배추의 아래에서 나는 부위인 건가 싶었는데 실제 배추의 가장 속 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잎들 안쪽에 무와 같은 식감의 뿌리가 있고 그걸 조리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도 처음 알았는데 살짝 참외같이 달달함도 느껴졌습니다. 옥돔의 맛도 좋았고 개인적으로 빈속에 술을 마시면 금방 취기가 오는 타입인데 국물이 있으니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됩니다. 평소와 다른 느낌의 사시미가 준비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는데, 저희가 앉은 쪽이 뜨거운 요리를 세팅하는 공간인데 회접시가 펼쳐져 있고 반대편에도 다른 스타일의 접시들이 펼쳐져 있어서 이때 뭔가 평소와는 다른 구성을 시도하시는구나 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짚불에 살짝 타닫기를 하고 바로 준비하니 그 과정 동안 즐거운 향이 코로 들어옵니다. 우선 평소와 다르게 마리로 준비해 주신 사시미는 완도산 광어를 숙성해 안에 실파와 배추를 넣어서 말았고 옆에 앙키모를 같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따로 먹어도 좋고 위에 얹어서 먹어도 좋다는 말에 첫 입은 따로 각각 먹어본 후 앙키모를 얹어서 먹어보고 세 번째는 마음에 드는 스타일로 먹자고 결심했는데, 개인적으로는 따로 먹으면서 느끼는 그 개성을 조금 더 좋아해서 따로 먹었지만 얹어서 먹는 그 맛도 평소에 느끼던 것과는 조금 달라서 재미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낚시로 잡은 삼치는 타다키오 폰즈 소스를 얹고 양파와 함께 준비해 주셨는데 느껴지는 부드러움 정도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오랜만에 튀김도 준비가 됩니다. 게살 고로케를 준비해 주시는데 불투명한 묽은 흰 소스가 준비되어서 어떻게 먹는 요리일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이런 게 바로 카운터 좌석에서 먹는 또 다른 묘미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준비하실 때 물어보면 좋겠지만 집중도 하고 계시고 그 사이에 뭔가 추측을 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준비된 두 가지 소스 중 묽은 흰 소스는 순무로 만든 소스이고 뒤에 올라간 개우 소스 같은 것은 게살을 바르고 난 내장으로 만든 소스였습니다. 그리고 산뜻함을 주기 위해 유자 껍질을 벗겨 다이스한 것을 촘촘하게 뿌려주셨습니다. 안에는 부드럽고 흘러내릴 것 같은 게살에 순무로 만든 소스는 처음 먹어보았는데 오랜 열에 천천히 익혀서 갈아 만든 소스여서인지 단맛이 은은하게 도는 게 아플 때 먹는 미음 같은 느낌인데 맛이 있어서 아플 때 차라리 이걸 먹으면 입맛이 돌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본 코스면 저 튀김 전이나 후로 핫슨이 나와야 하지만 바로 구이로 이어집니다. 미토 구운 생선 중 제일 좋아하는 제주갈치가 준비됩니다. 올 겨울 들어 처음 먹는 포항초를 들깨가루에 묻혀서 위에 얹고 마무리로 카라스미, 어란을 뿌려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카라스미는 갈아서 주는 것보단 밀어서 씹는 질감이 나게 주는 것이 좀 더 확실한 맛이 느껴진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물론 그렇게 주려면 카라스미는 못 쓰고 보타르가 정도는 써야 가능한 이야기이긴 하겠죠. 갈치 밑간이 거의 완벽해서 자체만으로도 맛을 충분히 끌어냈는데 달지 않은 들깨가루 소스로 무친 포항초와 그 느낌도 너무 좋아 정말 순식간에 3번에 나눠 접시를 비워냈습니다. 김보미 셰프님이 인스타그램에도 최근 햅쌀에 대한 포스팅을 올려주셔서 이번 솥밥이 햅쌀이 될 거란 건 이미 인지하고 갔는데 핫슨과 결합한 반상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긴 했습니다. 근데 당분간 술을 마시지 못하는 와이프와 같이 먹을 걸 생각하면 술과 함께 먹기 좋은 핫슨보다는 이렇게 먹는 게 또 좋긴 하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우선 이렇게 뽀얗게 지어진 햅쌀 솥밥을 보여주십니다. 정말 겉에 윤기가 차르르하게 흐르는 게 아니 그냥 쌀만 먹어도 너무 맛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이 먹을 밑반찬은 원래 늘 솥밥과 함께 내주시는 찌개모노 3종과 함께 아마 삼치꼬리 부분에 살을 튀겨주신 것과 찌개, 간장절임한 마구로 그리고 팽이버섯에 명란 섞은 것과 미소시루를 내주셨습니다. 찌개한 마구로와 시즈오카산 와사비가 있고 윤기도는 밥이 있으니 초대리는 없더라도 스시는 한번 만들어 먹어봐야죠. 최대한 햅쌀의 맛을 보여주면서 많이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해 생각을 많이 했다. 보통 핫슨을 드시고 구이를 드시면 배가 불러서 밥을 많이 안 드시는 부분을 풀기 위해 이렇게 해보기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저의 첫 대답은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튼 그래서 두 번째 오차즈케를 해주시는데 도미로 오차즈케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따로 구워서 해주시는 건가 싶었는데 구운 걸 갈아서 깨소스에 버무려서 와사비와 함께 해주셨는데 깨소스가 풀리면서 탁해지는데 은은한 타락죽을 먹는 것 같은 기분도 들면서 동시에 간간하고 입에 감기는 맛이 있고 중간중간 와사비가 치고 들어와주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보통 솥밥은 식사의 마지막이라 마무리하는 시간 차이가 조금 있어서 여유가 생기는데 권 셰프님이 구운 밤을 받고 나와서 까시길래 오랜만에 살짝 담소도 나누고 이번 가을 한 번도 먹지 못한 밤을 디저트로 먹을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날 준비된 디저트는 밤으로 만든 크림 브릴레와 럼으로 만든 아이스크림 그리고 구운 밤을 얹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런 스타일을 포함한 3-4가지 버전의 다른 디저트들이 지금 동안 있었는데 저희 둘 다 이 스타일을 미토 최애 디저트라는 것을 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성과 스타일로 서비스는 딱 저희가 식사하기 전날부터 시작돼 한 달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 아마 1월 초에 가시는 분들까지는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행히 저희의 다음 예약은 2월이라서 다시 같은 모듈로 돌아간 식사를 하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모듈을 맛보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마도 서울 미쉐린 가이드 별을 갖고 있는 레스토랑들 중 가장 극악의 예약 난이도를 보여주는 곳이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회원제 아니냐, 그런 곳이 어떻게 별을 받냐 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이곳이 힘들지만 일일이 전화로만 예약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격화시키는 소문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부디 일방적인 본인의 견해만 들이대면서 각 개개인과 단체가 갖고 있는 캐릭터와 매력을 균일화시키려는 행동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